자, 2020년 7월 12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보도록 해야겠죠. 지난주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가 2150.25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런데 코스피 보면은 종가를 6월달 거부터 이제 종가를 보면은 뭐 2181, 2132, 2141, 2134, 2152, 2150. 자, 대략적으로 대부분 지금 요 안에서 끝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요 정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770이라는 이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2019년도지만 이때에도 770선에서 올라까지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뭐 코로나가 터지고 뭐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코로나가 터져서 급락을 했지만 다시 V자 반등으로 올라오지만, 이 770이라는 선에 가면은 코스닥도 밀리더라.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지그재그 하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이제 여기서 지그재그 하다가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맞고 떨어지느냐라는 이제 갈림길이라는 거죠.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이 2200입니다. 자, 이 2200인데 요 정도 물론 뭐 이렇게 넘은 날도 있어요. 넘은 날도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이 2200이라는 수치가 저항을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번 주에도 2200을 한번 터치를 했지만 쭉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2200을 터치를 한 날이 보시면 이날이네요. 화요일. 자, 화요일도 2200까지 쳤지만 다시 쭉 빠지는 날이 있었고,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쭉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인덱스가 이번에도 2200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고, 2200을 돌파를 하려면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그 종목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덱스를 높이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지수. 자, 나스닥을 보면 좋겠죠? 나스닥. 자,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려도 나스닥은 매수다. 물려도 그냥 두면 복귀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물려도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를 잡아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얼추 저점으로부터 지금 3월부터 한 60% 정도 가량 올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제 7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지금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지수를 올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약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요. 올라가는 차트 모습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점차 보이는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뚝 하고 부러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크래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나스닥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 볼 만한 거는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국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외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저점 대비 보시면 중국도 올랐습니다. 자, 30%가 올랐어요. 30%가 올랐는데 자, 7월 달에만 지금 7월이 이때부터 7월이네요. 자, 7월에만 이렇게 올랐어요. 자,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각도가 완전히 다르고 자, 7월에만 약 지금 16%가 올랐어요.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16%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보시면은 거래량도 자, 기존에는 지금 이 정도였는데 자, 7월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자, 굉장히 참 무서운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 중국이 한창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4년, 2015년경이었죠. 자, 이 구간. 이 구간 진짜 무섭게 올랐던 곳이 중국이에요. 2000포인트에서 거의 5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급하게 오르는 건 항상 급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역시나 중국은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지고 지그재그한 동안이 지금 약 5년, 6년 정도가 되는데 자,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요 구간에서는 자, 과거의 이 모습을 한번 다시 만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미국과의 일단 불협화음이 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왜냐면 중국은 내수도 언제나 내수만 살리더라도 소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뭐 수입 그거보다는 국방 그리고 이제 금융 이런 쪽을 키우면서 잠시 후에 이제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지수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융 관련주, 뭐 은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A 지수나 이런 쪽을 보시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은행이에요. 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이제 나라 소유의 은행들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자동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수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상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좀 집중을 해 보시고요. 물론 뭐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지난주에 제가 중국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 지금 사요? 한 주 만에 뭐 인덱스가 뭐 7% 오르고 뭐 이런 급등을 보였는데 그 급등은 아니고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파동은 당연히 뭐 지그재그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눌릴 때에마다 이제 사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굳이 이제 또 높은 자리에서 사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막말로 뭐 존버를 할 수 있다. 뭐 2, 3년 나 존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사도 되지만 그래도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좀 트레이딩도 하시고 하면서 좀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라고 해서 중국 상해 지수 관련된 뭐 ETF라던가 아니면은 적금도 예금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 ETF 있고 혹은 이제 해외 종목 주식들, 뭐 중국 주식들, 그래서 뭐 증권사라던가 은행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을 사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 좀 다음으로 볼 만한 게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지난주에 또 어떤 수급이 있었는지 수급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와 보면
자, 2주치니까 이 정도 보면, 아이고, 2주치니까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2조 4천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사들인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뭐 1조 3천억, 1조 1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갈수록 금융 투자가 또 이제 이렇게 뭉팅이로 돈을 내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 투자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살 때, 뭐 팔 때, 또 팔 때. 이번 주는 또 살까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런 매매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이런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금융 투자가 산 종목, 판 종목을 또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현물을 그대로 지금 개인이 지난주에는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정도 7월 6일이니까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개인이 순매수 5천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 3천억, 뭐 기관은 뭐 600억이니까 거의 또이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다 매도를 했고, 그걸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기관이나 보험 이런 쪽은 성격이 장기 투자 성향입니다. 성향이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쪽 장기 투자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 조금 적지만 그래도 순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에게 굉장히 좀 밀리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가량 지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따라 붙어야 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결국은 내 탓이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경제를 다 살려놨는데 중국 때문에 진짜 중국이 코로나를 막지 않아서, 그죠?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네들이 막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이 우한해서 중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중국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당연히 근데 중국도 우리는 최대한 막았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한 도중 솔직히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IP라던가 뭐 혹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던가 이제 중국과 북한이 만약에 붙는다, 그냥 이제 밀접하게 붙는다라면은 그걸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증시에 당연히 호재는 아니죠. 약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이밍에 또 중국은 무엇을 하느냐. 자, 미국 봉쇄에 맞서서 이란을 자기네 품으로 좀 안고 들어가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중국이 이란에 4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500조 정도 되겠죠. 500조 정도 규모의 엄청난 돈을 이란에 투자해 줄게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란과 협력하는 중국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제재 부과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값싸게 원유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뭐 다른 데서 길게 다른 먼 곳에서 원유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란 옆에 있잖아요. 중국 옆에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원유를 싸게 받아와서 어차피 내수는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 다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름 잘 나는 나라 하나 잘 잡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란도 이렇게 이란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 사우디와도 솔직히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라기 하기보다는 트럼프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근데 이제 중국이 또 왜 이란과 손을 잡느냐라면 이제 지리적 위치로 자, 1대1로라는 거죠.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이 꿈을 꾸고 있는 중국의 그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국의 꿈을 꾸는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 1대1로 과거의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부터 미국이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그래서 쭉 이어지는 그 아시아와 유럽권을 잇는 사업을 해보는 게 이제 중국이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 1대1로를 위하면 당연히 이란도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에 보시면 공항, 고속철도, 지하철, 이런 교통 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의 뭐 이런 쪽에 보시면은 뭐 자유무역지대도 건설하고 뭐 5G도 지원하겠다. 그러면 뭐 중국의 5G 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화웨이가 있겠죠. 그래서 화웨이 쪽에서도 가져가라 뭐라는 그런 압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통. 자, 이 철도를 놓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철도를 놓게 되고 우리나라로부터 북한이 이어지고 중국이 이어지고 이란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게 1대1로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미국의 트럼프만 급한 꼴이지 시진핑은 천천히 자기가 꿈꾸던 것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상해 지수가 왜 제가 지금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상해 지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꾼 것을 이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굉장히 태클을 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연기설을 보면은 그리고 작용 반작용을 보자면은 중국도 이제 좀 커 나가지 않을까. 금융과 그리고 국방 그런 방위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투자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자, 다음 주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요. 소마젠의 최대 주주는 마크로젠입니다. 그래서 내일 신규 상장을 하네요. 내일 신규 상장을 하니까 마크로젠이 같이 이제 소마젠이 만약에 급등을 하면은 마크로젠도 이제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도 같이 급등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일이네요. 16일 목요일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임상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을 할 거라고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16일부터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뉴스가 아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셀트리온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제 두 갈래가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혈청입니다. 혈청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던 녹십자라는 그룹에서는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든 혈청 치료제든 먼저 나오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동시에 지금 치료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치료 받은 사람들, 완치한 사람들의 혈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면역 체계를 다시 만드는 그런 치료법인데,
이 혈장 치료제는 이제 석 달 전에 이제 중증 환자 2명이 혈장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혈장 치료가 다음 주부터 임상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죠. 셀트리온의 혈청 치료제와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아마 출격을 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올해에 이 녹십자라는, 그죠? 녹십자라는 그룹, 이 녹십자 그룹이 여러분의 좀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지분 싸움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녹십자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16만 9천 원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네요. 11.9%? 나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네요. 이 코스피 200 종목인데 뭐 11% 튀었으면 굉장히 크게 튄 종목이에요. 그죠? 자, 시작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자, 금액을 많이 좀 굴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은 종목이고, 묻어 두시고 뭐 20만 원 돌파를 하던 뭐 30만 원 돌파를 하던, 일단은 올해에는 저라면은 이런 녹십자라는 종목, 그룹, 녹십자 그룹에 좀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했던 종목은, 끼 있는 종목은 녹십자 MS죠. 녹십자 MS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혈장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굉장히 악재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제재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가 아마 이때였을 거고,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빠졌지만 역시나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서 좀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그 혈장 치료제가 나오면 같이 아마 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죽어 있지만 다시금 이런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치료제 이슈가 좀 나오는지 보고, 치료제는 지금 뭐 외국 업체든 국내 업체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외국 업체가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 혈장 치료제 보시면은 뭐 그래서 대구와 경북의 신천지교회 관련 완치자들이 500여 명이 혈장을 뭐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쓰는 거를 승인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이제 치료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보면은 국내 중증 환자 42명에게 투여를 했는데 9명은 호전이 되었고 3명은 오히려 악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진짜 이게 치료제 맞나 싶을 정도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치료제 효과에 대해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을 밝혔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로 치료제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쓸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이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1월경이 되면은 이 혈장이든 혈청이든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빠른 결과를 얻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혈장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혈장은 투여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 그룹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통위가 16일에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는데, 금통위 뭐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리를 더 떨어뜨리기에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결될 거고요. 뭐 당연히 인상은 하지 않습니다. 인상 안 하고, 볼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인데, 인하를 할 수는 없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래서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난주의 이슈 중에 요게 이제 예정이 확정이 안 돼 있었던 이슈인데,
그 아나시스 2호라고 우리나라 이제 군용 통신 위성을 쏠 거예요. 미국에서 쏠 건데 이때 쏘는 업체가 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 X에서 그 위성 쏘면서 우리나라의 통신 위성까지 같이 가지고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일정이 요때가 아니라 밀렸어요. 그래서 14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정도 되겠네요. 수요일 정도 아마 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스페이스 X 쪽으로 좀 이런 납품하고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위성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방위청 쪽에서 이제 납품하는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데이는 14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국책입니다. 국책.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정책주를 중요하게 봐라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정책보다 더 중요한,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자,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되 전국민 고용 안정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개념을 담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책입니다. 자, 국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안전망 분과위원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위원장들이 누군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신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헤드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자, 이 한국판 뉴딜이 뭐냐, 이건 이제 지난주에 채팅방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자,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해서 한 100조 정도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셔야 돼요. 5G, AI, 보시면 공공시설 와이파이, 또 보시면은 교육 인프라, 온라인 교육,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 원격 근무, 그리고 스마트 물류,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보시면은 스마트 그린 도시, 스마트 시티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뭐 녹색 전환, 저탄소, 녹색 산단 이런 거 보시면 좋고,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려면 이제 요 쪽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 이제 탈원전이 있겠죠. 탈원전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걸 뭐 다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미 이 한국판 뉴딜은 굉장히 할 거다 굉장히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너무 많고, 관련주들 중에도 급등한 종목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침해서 오르면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녹록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관련된 걸 사기보다는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골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 내일 또 아침에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도움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